아파트 오른 것만큼 빌딩도 오르죠. 그 아파트와 빌딩은 서로 이제 대체제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똑같이 건물은 아파트에 비해서 덜 올랐네? 얘도 지금 저평가돼 있네. 이거 사야 되겠다. 그리고 또 건물값 오르면은 또 아파트 넘어갔다가 또 다시 건물 넘어왔다가 이렇게 시소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아파트가 없으신 분들은 아파트를 먼저 사시는 게 맞죠. 무주택자는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집에 거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 분들, 다주택자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가 아닌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는 거가 전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를 그동안 투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파트가 그만큼 환급성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계속 있는 거죠. 내가 사고 몇 년 가지고 있다가 팔려고 그러면 그걸 누군가가 다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꼬마 빌딩 시장 같은 경우도 정보가 많이 이제 개방이 됐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지금 일반인들의 리그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꼬마 빌딩 시장이 자체가 풀이 커졌죠. 그러면 지금 내가 매입하고 누군가에게 넘겼을 때 내 걸 받아주는 사람이 아파트랑 똑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급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세금을 너무 많이 낸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과세를 안 맞는 건물에 매입을 해서 내는 세금이라도 좀 줄여보자 라고 하는 수요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저 또한 빌딩 투자 강의를 하고 있고, 저와 비슷하게 이 빌딩을 매입할 때 주요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은 분들이 알려드리고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깜깜이 투자가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자기가 여부를 따져서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다라는 인식들이 좀 많이 이제 생겼고, 그런 것들이 잘 조합이 되다 보니까 투자 방향이 이제 빌딩 투자를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건물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소액 투자 그러면 20억, 30억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것처럼 이제 빌딩의 땅값은 많이 올랐거든요. 서울 안에 있는 건물들 중에서는 20억 미만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있지만 그건 너무나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업용 시설이 이제 들어올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약간 메리트가 없고요. 좀 살만한 것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30억 정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최하 50억, 준강남이라고 표현한 지역은 최하 40억, 다른 서울 같은 경우는 한 30억, 경기도 넘어가면 한 20억 정도가 최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돈 40억을 다 넣어야 되냐, 이 문제에서 대출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투자자가 매매 금액 대비해서 한 20%나 30% 정도 자금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70%나 80% 받아가지고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를 생각해 봤을 때 내가 30억짜리 아파트 사면서 20억의 전세 있는 걸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 돈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30억이 매매가에서 한 30%가 들어가는 건데, 꼬마 빌딩 같은 경우 30억짜리 사면서 20억 대출에서 조금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 22억, 23억이 대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갭 투자보다 더 적은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또한 한 메리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월세 받아서 이자 내는 거죠. 아파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전세니까 받는 월세도 없고 내는 이자도 없는 거고, 안 받고 안 내냐, 월세 받아서 이자 내고 끝나냐, 결론은 똑같잖아요. 남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임대 수익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보다는 양도 차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보유 기간 동안에 남는 게 없더라도 나는 매입을 하겠다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파트 투자자들이 꼬마 빌딩 넘어오면서 그분들이 갭 투자가 이 빌딩 투자를 바라보고 있다.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 드리고, 또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 또는 직장이 있는 지역, 이 지역을 많이 추천드리는 편인데, 왜냐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항상 출퇴근하면서 왔다 갔다 했던 지역이니까 작년에 여기 뭐 있었고 올해는 뭐 바뀌었고 자기가 다 눈으로 확인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되죠. 지금 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에 대한 투자보다는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는지를 확신을 가져야지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 확신이라는 건 내가 알아야 되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요즘에 뜬다는 골목 상권도 많잖아요. 성수동이라든가 홍대 연남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좀 뜨고 있는 지역인데, 그런 지역도 많이 추천드리고, 지금 이제 매도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이 그만큼 많이 있습니까?
라는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물은 많죠. 대신에 싸게 안 파는 거죠. 지금 받아야 될 적정 시세가 만약에 30억이다 라고 하면 이분들은 한 33억이나 34억이 내놓는 거죠. 1년 후의 시세를. 그럼 나는 1년이라는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다시 나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할 생각으로 파시는 분들은 있어요. 어쨌든 나도 한번 매입을 해서 최소한 뭐 한 4년, 5년 갖고 있을 거니까 1년은 그냥 본전치기, 그 다음 뒤에 남는 3년, 4년을 내가 그냥 가져가겠다 라고 하시면서 매입하신 분들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결론은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찾아야죠. 예. 그럼 금리를 얼마 올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하는데 0.25 올리면 그냥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1.5나 또는 1.75 정도 올라가면은 시중에 대출금리가 3.5 이상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2.5% 생각하고 매입하셨던 분들은 2.7% 대출금리나 3%까지는 충분히 버텨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임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대출금리가 3% 이상 되면은 그분들이 예상을 못했던 금리 수준일 거예요. 조금 버겁겠죠. 그래서 3.5 이상 되면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사셨던 분들은 자기가 따로 버는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 이자를 낼 때 보태게 되겠죠. 조금 힘들어지면서 이렇게 내가 쪼달릴 바에는 차라리 팔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자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 기준을 저는 대출금리가 3.5%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매수자가 줄어들면은 매도자들 중에 뭐 급하진 않지만 이걸 팔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분들은 매물을 내놓을 거고, 그게 뭐 1년 후 가격이 아니라 지금 가격을 내놓겠죠. 적정 가격 파는 거지. 약간 거품이 있다는 말씀. 그렇죠. 이게 거품이 빠지는 거지, 이게 뭐 마이너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리먼처럼 아니면 뭐 IMF처럼 완전히 뭐 망치로 맞는 듯한 느낌의 충격파가 와야 되는데, 금리 인상은 충격파는 아니죠. 약간 가랑비죠. 뭐 가랑비를 맞으면서 갈 거냐, 기다렸다가 그치면 갈 거냐를 매도자들이 고민하겠죠. 대부분의 매도자들은 그치면 가겠다라고 해서 가랑비를 그냥 기다려볼게 라고 해서 그냥 매도자들도 관망세로 빠지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영끌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 저금리 시장이다 보니까 자기가 계속 버는 근로소득이라든가 다른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건물에서 들어오는 임대료가 없어도 충분히 이제 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연끌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근데 이제 내가 뭐 여기가 좋다더라 그냥 너무나 급하게 쫓아가시는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좀 잘 알고 판단하시고 자기가 건물 사겠다 그러면 최소한 2-3번은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 2-3번 가보시면서 자기가 이 상권이 뭐 요일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고, 그리고 또 이 건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해서 나중에 어떻게 팔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좀 얻으시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꼬마 빌딩이 좋다더라, 가격 오른다더라 라고 해서 막 쫓아서 가시면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